자, 반갑습니다. 물리학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내용부터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뭐뭐 배웠냐? 우선 운동 에너지, 그리고 중력, 포텐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세 가지 배워봤는데요. 이 세 가지 한번 조금 다시 복습 좀 해볼게요. 이 세 가지 복습을 한번 좀 해보고, 글씨 못 썼네. 탄성, 포텐셜 똑같네. 자, 이 세 가지 복습을 해보고 오늘 내용은 탄성, 중력, 운동 이 세 가지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는 거고, 그 보존되는 거를 한번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로 선생님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부터 볼게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었어요. A에서는 속력이 느리고 이렇게 B를 거쳐서 C로 갈수록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속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C에서 D로 갈수록 다시 속력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위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변할 것이다. 이 위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면서 그게 반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거고, 지난 시간 형성평가 간단히 풀고 갈게요. 이 문제 2019년 여러분 선배네요. 고2 학생들이 물리원 6월에 물리원 그 모의고사를 푼 내용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중 8번입니다. 중간 정도 난이도였죠. 자, 높이 h 여러분 아마 다 풀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답하긴 다 못했는데 여러분 올린 거 보니까 거의 다 맞췄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살짝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빗면을 내려온 동안 영의 중력 포텐셜은 일정하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때요? mgh로 나타낸다고 했죠. h가 낮아지죠. 점점 높이가 낮아지니까 중력 포텐셜도 점점 낮아지겠죠. 들리네요. 자,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영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자, 근데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고, 그리고 점점 내려오면서 빗면을 내려온 다음에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도가 됐다고 했죠. 그럼 정지 상태에서 V가 되면서 속력은 점점 증가했고,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겠네요. 자, 여기 근데 문제에서 마찰, 공기저항 다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배울 내용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내용이 사실 들어가는데, mgh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온전히 다 mgh라고 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온전히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이 h만큼의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이 이 v라고 하는 속력을 내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간단합니다. 이따가 문제를 풀면 더 좋겠지만 한번 간단히 풀어볼게요. 세 번째 티귿. 자, mgh라고 하는 게 2분의 1 mv 제곱으로 온전히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그러면은 v 제곱은 2gh, v는 루트 2gh. 루트 알죠? 이거 모르는 친구 안 됩니다. 루트 다시 복습해보세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답은 4번. 여러분 다 잘 푼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선생님이 이미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존되냐? 자, 교과서 내용입니다. 교과서 48쪽이네요. 교과서 48쪽입니다. 자, 보면은 자, 그림과 같이 이 그림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력을 받는 운동을 할 때 단
공기저항을 무시합니다. 공기저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가 않아요. 이따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자,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이 H0라고 하는 처음 높이니까 H0라고 했나 보네요. 이 높이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속력이 0이었대요. 속도 혹은 속력이 0이었는데 얘가 점점 빨라지겠죠. 떨어지니까 빨라지면서 이 H1이라고 하는 지점을 통과할 때는 V1, H2라고 하는 지점을 통과할 때는 V2. 일단 V1, V2 어떤 게 크겠어요? 당연히 V2가 크겠죠. 점점 빨라지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닥에 도착할 때는 V라고 하는 속도로 도착한다. 당연히 V가 더 빠르겠죠. 점점 빨라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때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가 1에너지 정리로 할 수 있냐. 자, 이 물체가 이 M이라고 하는, 질량이 M이라고 하는 물체가 받는 1의 크기를 보면은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자, 이 힘은 어떤 힘을 받고 있죠? 당연히 중력 받고 있다고 했죠. 중력을 받고 있다고 했으니까 mg. 자, 이동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h1부터 h2까지 이만큼의 거리만 한번 따져봅시다. 자, h1-h2가 되겠네요. 자, 이게 뭐가 되냐? 이 한 1이 결국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줘야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란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다시 정리하면 mgh, 자, 요거 다 풀어봅시다. h1-mgh2는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 자,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다 정리를 해주면은 다시 mgh1, 이 뒤에 걸 넘깁시다. 같이 원끼리 모아줄게요. mv1의 제곱은, 자, 2끼리 모아줄게요. 얘를 앞에 써줍시다. mgh2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이다 라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결국 이 마지막 내용은 뭐냐? 결국 이 운동 위치 에너지가 다 사라진다면, 이게 0이 된다면 온전히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자, 이 의미부터 볼게요. 자, 이건 뭐냐? 이 위치에서의 1번 위치에서의, 자, 이 1번 위치에서의 1에서의 중력 포텐셜. 그리고 이 내용은 뭐예요? 1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2 위치에서의 중력 포텐셜. 2에서의 중력 포텐셜. 얘는 2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자, 즉 무슨 말이냐? 운동 에너지도 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 더한 값은 어떻다는 거죠? 그 더한 값은 일정하다. 그래서 이 더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 더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힘과 운동과 관련된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힘과 운동과 관련된, 이런 힘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 합은, 총량은 보존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요. 따라서 중력만 받아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 높이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보존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어 있지만 그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처음 보는 말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 또 여기서 보면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문제 여기 내용에서 중력 포텐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력 포텐셜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 가지 더, 어떤 거? 탄성 포텐셜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력 포텐셜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 뭉뚱그려서 포텐셜 에너지란 거죠. 이 두 개 합쳐서 다 포텐셜 에너지란 거고,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때 그 합은 결국 일정하다. 포텐셜 에너지고, 결국 얘네가 일정하다. 즉, 정리를, 일단 요거 내용부터 봅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이 M이라고 하는 물체는, 자,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자, 이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세 가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다시 보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k는 뭐라고 했죠? k는, 그쵸, 탄성 계수. x는 변위, 즉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이 x라고 하는 거는 0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겠어요? 2분의 1 k a의 제곱이겠죠. x 대신에 a만 넣어준 겁니다. 여기 위치가 a니까. 자, 얘 운동 에너지는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 물체가 여기서는 정지에 있다고 하면은, 정지 상태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이 A 위치에서 얘를 놓는다면은, 이 물체를 놓는다면, 손을 놓는다면은 얘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얘가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V1, V2, 최종 V 다 비교해보면 어떤 게 제일 크겠어요? 당연히 V가 제일 크겠죠. 점점 빨라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었는데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위치에 가면은 2분의 1 kx1의 제곱. 그리고 그 대신 그만큼 줄어든 값이 뭐가 된 거예요? 여기 운동 에너지가 된 거죠. 2분의 1 mv 제곱, mv1의 제곱. 자, 그리고 2번 위치에 오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더 줄어요. 2분의 1 kx2의 제곱. 당연히 x1이 x2보다 크니까 x1의 제곱도 x2의 제곱보다 크고, 자, 지금 이거는 양수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0점에 오게 되면은 2분의 1 kx 제곱에서 x가 0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x제곱이 0이니까 0을 곱하면 다 0이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사라지고 뭐만 남게 돼요? 운동 에너지만 남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얘가 이 운동 에너지가 더 안으로 들어가겠죠. 안으로 들어갈 땐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 운동 에너지가 모조리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 다음엔 다시 밀어낼 테고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교과서 선생님이 지금 요거 캡처를 안 해놨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 있습니다. 49쪽에 어떤 말이 있냐. 자,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서 A라고 하는 지점까지 얘를 당겼다. 그런 다음 놓으면은 얘가 왕복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압축됐다가 다시 멈췄다가 다시 왔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여기 다시 왔다가 점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멈췄다가 또 나오다가 멈췄다가. 자, 이런 왕복 운동을 계속 할 텐데 자, 그 과정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점점 줄었다가 늘었다가 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세요? 운동 에너지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자, 이거 그래프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말 나온 김에 그래프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프로 어떻게 되냐? 자, 위치 x라고 써볼게요. 자, 여기를 우리 0점으로 놓읍시다.
왜 0점을 여기로 놓냐? 자, 용수철에 가장 힘을 아예 안 줬을 때, 늘어나지 않았을 때의 위치를 여기라고 놔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늘리려면 힘을 줘야겠어요? 힘을 안 줘야겠어요? 그쵸? 늘리려면 힘을 줘야겠죠? 힘을 줘야 늘어나겠죠? 이걸 쭉 늘리려면. 자, 그럼 여기 A라고 하는 위치까지 늘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라고 하는 위치까지 늘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겠어요? 최고겠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ka 제곱이겠네요. 그쵸? 최고치 2분의 1 ka 제곱으로 제일 높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순간 손을 놓으면 점점 힘을 받으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근데 어떤 그래프냐? x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제곱의 그래프로 줄어들 겁니다. 제곱의 형태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압축이 될 때는 제곱의 형태로 다시 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디까지 압축이 되냐? 마이너스 A 위의 위치까지. 즉, 똑같이 A만큼 압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 똑같은 에너지가 있고 여기서 마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것이고, 그 역학적 에너지만큼 얘가 에너지가 전환이 될 겁니다.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늘 테고. 자, 그럼 이 줄어든 에너지는 없어지는 거냐? 아니라고 했죠. 이 줄어든 에너지는 뭘로 되냐? 요렇게. 자, 얘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되고, 왜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겠어요? 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린 이유는, 자,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그 에너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결국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같겠죠. 줄어든 만큼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혹은 증가량이, 자, 이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현상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용수를 당겼다가 놓으면은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속력이 빨라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압축이 되면서 속력은 느려지고, 압축이 충분히 된 다음에 다시 늘어날 테고, 다시 늘어나다가 빨라지고, 그러다가 원래 상태까지 빨라진 다음에 다시 늘어나면서 속력이 다시 줄어들고, 이런 운동을 반복한다는 거죠. 왕복 운동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현상을 많이 경험할 수가 없는 게,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상 마찰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마찰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상태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그래요. 우리 번지점프,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 해봤어요? 번지점프를 할 때 여기다가 줄 같은 거 매달고 뛰잖아요. 그럼 줄 매달고 뛰니까 내가 충분히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냐? 줄이 날 당겨주죠. 줄이 날 당겨주고, 그럼 내가 다시 위로 올라오고 시작하죠. 속력이 줄어들다가 위로 올라오다가, 그래서 올라가서 이만큼 또 올라오고, 그다음 다시 떨어지고, 그다음 다시 올라오고, 이런 운동을 왕복할 거라는 거죠. 근데 원래 위치까지 올라오지 않은 이유,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찰이 없다면 내가 떨어진 위치까지 다시 올라오겠죠. 쭉, 딩,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근데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받으며 운동하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사실은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차피 마찰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마찰이 없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왜 배우고 있나?
마찰이 없는 상황이 없다면서. 자, 근데, 우리가 마찰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일단 공부를 하면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단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마찰이 있어도,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찰이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마찰을 있는 상황으로 다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서 뭐 물리학을 배우게 된다면.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대부분의 공대나 뭐 대부분의 자연대는 물리학을 공부를 합니다. 대학 가서도. 당연히 학점에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찰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마찰이 있는 상황을. 그때 공부를 하면 되고 우선 우리가 쉬운 것부터 공부를 하자는 거죠. 쉬운 것부터.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부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진폭이 점점 줄어서 뭐 결국 멈추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마찰력의 마찰이 클수록 역학적 에너지가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결국 마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네를 탈 때 계속 밀어주지 않으면 결국 멈추는 것. 스카이다이버가 어느 정도 낙하한 후에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자, 스카이다이버가 왕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마찰을 점점 받게 되겠죠. 속력이 빨라질수록. 그럼 속력이 일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중력 포텐셜은 점점 감소할 겁니다. 왜 감소해요? 떨어지니까 중력 포텐셜을 감소하는데 속도가 무한히 증가하지 않는 거죠. 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즉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은 줄어드는데 운동 에너지가 일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가 않는 거죠. 이럴 때는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냐?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형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속도가 무한히 빨라지지가 않는 거죠. 떨어질 때. 자, 그래서 결국 이 감소한 에너지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연력학 배우면서 한번 배워볼 거고, 일단은 우리 역학적 에너지가 거의 보존되는 경우부터 일단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즉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항상 마찰에 관한 얘기는 이 마지막 줄에 많이 적어줍니다. 자, 모든 공기저항과 마찰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한다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 상황을 놓고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 B에서 C. 자, 이 모의고사 10번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문제겠죠. 10번이면 조금 괜찮은 문제다. 우리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가 떨어지는데, 자, 당연히 A에서 B로 갈수록, B에서 C로 갈수록 위치가 점점 어떻게 돼요? 높이가 낮아지고, 높이가 낮아진다는 말은 중력 포텐셜이 어떻게 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진다. 즉 A, B, C를 비교하면 어디서 중력 포텐셜이 제일 크겠어요? 그쵸? A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근데 내려가면서 속도 혹은 속력은 점점 어떻게 돼요? 속력은 증가하죠. 속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A, B, C에서 운동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 두 개 합한 값, 이 둘의 합한 값은 어떻게 된다? 결국 보존이 된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속력에 관련된 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높이에 관련된 건데,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간다면은 결국 역학적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적용시키면 끝나죠. 너무 쉽죠? 자, 지금 여러분 정지하고 풀 친구들 한번 풀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풀어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A에서가 B에서보다 크죠.
아니지. 미안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네. 중력 포텐셜이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 A, B 어때요? 똑같아야죠.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B가 큽니까? A가 큽니까? A가 크죠. 왜? A가 높으니까. A가 더 위에 있으니까. A가 더 크죠. 자,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어디가 더 빨라요? C가 빠르죠. C에서가 B에서보다 크겠죠. 야,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다니 너무 쉽죠. 여러분이 개념만 정확히 알면은 진짜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선생님이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좀 나직일 거예요. 나직일 건데 왜냐? 선생님이 이 문제는 등가속도 공식 하면서 여러분한테 과제로 냈었어요. 등가속도 공식 문제로 제시하면서 같이 풀기도 했었어요. 같이 풀었었네요. 같이 풀었었는데 자, 그때 어떻게 풀었었냐? 세 번째 공식을 이용했습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다 기억하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공식을 풀었었어요. 그래서 A가 얼마라고요? A는 중력과 속도고 S는 이동거리니까 H1 마이너스 H2고 자, 그리고 V, 나중속도는 이거는 이따 합시다. 문제 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하면은 E 곱하기 G 곱하기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즉 높이 차이, 즉 이동거리는 이거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그러면 2GH1 마이너스 H2는 4V 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은 3V제곱. 이걸 정리하면 H1 마이너스 H2는 2G분의 3V제곱. 이렇게 풀었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 똑같이 나옵니다. 다르게 풀어도. 어떻게 풀 거냐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에너지 그냥 E라고 쓸게요. 에너지 약자. 자, 좀 이번에는 뭐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 mgh1 플러스 mgh 이건 뭐겠어요? 중력 포텐셜 플러스 2분의 1 mv제곱 이건 뭐겠어요? 속력 운동 에너지 이거는 mgh2 플러스 2분의 1 m 자, 이거 선생님 화면 좀 줄이고 2분의 1 m 2v의 제곱 이거는 1번 위치, 2번 위치. 이해 갑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저항 무시, 마찰 무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찰 무시한다, 공기저항 무시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 식 풀어보면은 너무 쉽죠?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식 정리해 볼게요. mgh1 마이너스 mgh2 얘 넘긴 거예요. 1로 넘기고 얘는 1로 넘기고 는 2분의 1 m 4v의 제곱한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m v제곱. 자, 그리고 정리하면 mgh1 마이너스 h2는 요거는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죠. 그러니까 2분의 3 mv제곱. 자, m을 약분해 줍시다. m 지워주고. 자, 그러면은 h1-h2는 이 g분의 g 아래로 넘긴 겁니다. 3v제곱. 어때요? 똑같이 나오나요? 2g분의 3v제곱. 답은 3번.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리학은. 여러분이 뭐 이거 그래프로 푸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프도 풀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푸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되겠죠. 문제를 풀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자,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건 뭘 말하냐? 자, 여기서는 가로하고 뭐 마찰무시 이런 말이 어때요? 없죠. 이런 말이 없죠. 아예. 이런 말이 없으니까 마찰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찰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마찰력도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일단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가는 스카이다이버가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속력이 어떻게 된대요?
속력이 증가한대요. 속력이 증가한다. 자, 결국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테고. 자, 점점 떨어지니까 중력 포텐셜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 포텐셜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떨어지니까, 위치가 낮아지니까. 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데 낙하산을 폈어요. 그 속력이 어떻대요? 일정하대요. 자,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도 어떻다? 변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인데 v가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일정하다. 그런데 중력 포텐셜의 에너지는 어때요? 자, 다시.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낮아지겠죠. 왜냐면 위치가 낮아지니까. 간단하죠? 자, 그래서 가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가에서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속력이 빨라지니까. 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하지 않죠. 위치가 낮아지는데 왜 일정하겠어요? 가만히 똑같은 높이에 있어야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한 겁니다. 틀리고. 자,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보존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일단 마찰력이 없다는 말이 없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일정한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낮아진다. 그러면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낮아지겠죠. 답은 1번. 너무 쉽죠? 여러분 항상 먼저 풀어보세요. 그럼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선생님 봤을 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18번이잖아요. 이것도 2019년 작년 고2 친구들이 6월에 푼 문제입니다. 와, 이 문제 풀고 멘탈 나갔을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 물체는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마찰력 얘기 있어요? 없어요? 마찰력이 없죠? 마찰력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찰 고려해줘야 됩니다. 자, 마찰력 고려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자, 선생님이 자,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던 내용이 여긴가? 자, 여기서 얘기했던 게, 자, 중력 포텐셜과 탄성 포텐셜, 결국 둘 다 포텐셜 에너지고, 결국 얘네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게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중력, 탄성, 운동.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어떻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단, 마찰이 있을 때 없을 때, 마찰이 없을 때, 어디 갔어요? 여긴가? 단,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만 보존되는 거죠. 여기선 있으니까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이고, 순서가 변했네. 자, 그래서 한번 이 문제는 선생님이 숙제로 한번 내볼게요. 과제로. 근데 자,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는 바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자,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조금 듣고 풀고 싶은 친구는 지금 설명을 듣고, 도전해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친구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다시 도전을 해보세요. 자, 일단 이 물체 작용한 힘도 고려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뉴턴 운동법칙, 뉴턴 제2법칙인가? F는 ma 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미안합니다. 이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힘을 받고 있습니다. 힘을 어떻게 받냐? 자, 우선 왼쪽으로 탄성력을 받습니다.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는데, 탄성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마이너스 kx라고 표현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코가 간지럽네요. 알러진가? 자,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x. 코로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안 하는데 기침. 자, F는 마이너스 kx. 즉, 일정한 탄성 계수를 기준으로 해서 탄성 계수와 비례하게
그 위치 변화량, 얼만큼 기준점, 이 0점으로부터 변했는지, 얼만큼 탄성이 작용하고 있는지, 얼만큼 용철이 변형되는지에 따라서 그 탄성력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 안쪽 방향이라는 의미예요. 안쪽 방향. 그러니까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내가 변형시키면 왼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자, 이런 탄성력이 있고 탄성력이 작용을 합니다. 탄성력이 작용하고 또 여기서는 더불어서 뭐가 작용하냐?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자, 만약에 애초에 마찰력이 탄성력보다 크다면 이 물체는 이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탄성력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변형이 많이 돼서 탄성력이 크기 때문에 얘가 끌려가는 걸 겁니다. 만약에 이 마찰면이 완전 사포로 되어 있거나 이 용철이 너무 이렇게 탄성 계수가 낮은 물체거나 용철이거나 하면은 아예 안 끌려갔겠죠. 하지만 끌려갔다는 말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이 탄성력을 작용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마찰력보다 큰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끌려가서 여기서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일단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찰력은 얘가 움직이고 있는 한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심지어 정지했을 때도 정지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마찰력이 계속 작용하는데 탄성력은 이 5점이 될 때까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탄성력은 처음에는 컸을 때는 5점에서는 탄성력이 0이겠죠. 5점에서는 탄성력이 0이 될 겁니다. 왜 0이 돼요? 변형된 값이 없으니까. 탄성력이 0이 되고 점점 탄성력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이 5점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많이 변형돼 있을 때는 탄성력이 크다가 점점 탄성력이 작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럼 이 탄성력과 마찰력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죠? 언제 같아지겠어요? 이 5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같아지겠어요? 왼쪽에 같아지겠어요? 오른쪽에서 같아지겠죠. 오른쪽 어느 순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 탄성력과 마찰력이 같아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탄성력과 마찰력이 같아지는 순간이 이 5점이 아니에요. 왜냐면 5점에서는 탄성력이 없으니까. 5점에서는 마찰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합력이 0이 되고 알짜임이 0이 되고 알짜임이 0이 된다는 말은 이 순간에 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 순간까지 왼쪽으로 점점 가속이 되다가 이 순간부터는 저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탄성력이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 5점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탄성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요? 5점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탄성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찰력과 탄성력이 방향이 같으니까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알짜임이 작용하니까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들겠죠. 알짜임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속력을 우리가 보면은 그래프로 그리지 맙시다. 속력을 보면 점점 빨라지다가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속력, 이 물체를 보면은 이 용설이 있습니다. 이 5점을 기준으로 5점이 기준이 아니죠. 5점보다 오른쪽이 5점보다 오른쪽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이 어느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인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이 탄성력 F와 이 마찰력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고 왜 같아지냐면 이 탄성력이 여기서는 얼마니까? 탄성력이 이 5점에서는 탄성력이 얼마니까? 그쵸, 0이니까 이때 마찰력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마찰력보다 컸으니까 끌려왔을 테고 현상 이해 갑니까? 현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멀리 내가 많이 당겨놨을 때는 마찰력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빨리 끌려와요. 샥 끌려옵니다. 끌려오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왜? 마찰력보다 크니까 탄성력이.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어느 순간은 언제냐면은 탄성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탄성력과 마찰력이 일정해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속력이 증가하지 않고 되려 가까워질수록 탄성력이 작아져서 0이 될 때까지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0 다음에 점점 압축이 될 때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압축이 될 때는 탄성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마찰력도 오른쪽,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빨리 줄어들겠죠. 속력이 점점 더 빨리 줄어들겠죠. 자, 그러다가 얘가 여기 딱 도달한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정지하겠죠. 이 정지한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에너지, 처음에 갖고 있던 탄성 포텐셜의 에너지를 다 써버렸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는 말은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운동 에너지를 전환하면서 얘가 압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충분히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압축을 해준 다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탄성 포텐셜 얘기할 때, 자, 압축된 만큼, 처음에 늘린 만큼 압축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는 탄성 마찰이 어떨 때? 없을 때. 이때 포텐셜이, 이때 온전히 전환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이 운동 에너지가 다 0이 되면서 다시 탄성 포텐셜이 된 거잖아요. 근데 탄성 포텐셜이 충분히 다시 마찰력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찰력이 존재한다면 탄성 포텐셜이 보존되지 않고, 탄성 포텐셜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충분히 압축이 처음 위치만큼 압축이 될까요? 이 길이가 어떤지 모른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A, B 같다고 안 했습니다. 이 위치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같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직접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고, 이 문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해설 같이 해볼게요. 다시 문제풀이 해볼게요. 그때는 좀 간단히 해설을 해야겠네. 너무 시간이 길어지네요.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 어쨌든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시 어려울 겁니다. 18번이잖아요.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보세요. 알겠죠? 이것까지 풀면은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 나 물리원 수능 도전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모의고사까지, 수능까지도 최저 학력 기준 맞추고 여러분이 이거 정시로도 이렇게 노려볼 만큼, 그만큼 어려운 문제니까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영상 42분이고 나머지 수업 시간 8분은 여러분이 이 문제 푸는데 한번 시간을 한번 써보세요. 8분만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수고했고 교과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시험범위입니다. 이거 다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이런 문제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